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이제 윈플랜 강사 교육이고요.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 소개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핵심은 첫 번째, 선생님들이 이 윈플랜이라는 이제 학습 플랫폼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윈플랜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를 좀 알려드릴 거고, 학습 중에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루치 학습을 저희가 차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차시에 수업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려드릴 거고, 윈플랜 프로그램 특징이나 뒤에 이어서 설명드리는 원어민 수업에 대한 특징이나 윈플랜 교재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윈플랜 이제 온라인 매뉴얼이라고 해서 학생들 등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레벨 테스트 등시하는 방법. 그러니까 신규 학생이 들어왔었을 때 이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배정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쭉 좀 정리하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윈플랜 프로그램 오늘 설명을 1차적으로 조금 드릴 거고, 진행이 되면서 차후에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를 등록하고 배정하실 때 어떻게 수업을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대1로 또 연락드리면서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조금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기본 가이드, 그러니까 윈플랜이라는 프로그램의 기본 가이드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윈플랜 커리큘럼인데요. 자, 윈플랜 커리큘럼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가장 이제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윈플랜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 일단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기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시면 교재가 오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교재가 뭐 스튜던트 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북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워드북, 단어 리스트가 있습니다. 단어장이 있는데 이 스튜던트 워크북을 가지고 학원에서 관리해주고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업을 선생님이 다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강의가 제공이 됩니다. 온라인 강의는 한국인 선생님 강의와 원어민 선생님 강의가 제공이 되고요. 가장 큰 이제 특징은 한국인 선생님 강의와 원어민 선생님 강의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한 어학원들 같은 경우 보면 뭐 한국인 선생님 교재랑 원어민 선생님 교재를 뭐 분리해서 이원화해서 한국인 선생님이 가르치는 강의가 뭐 교재가 따로 있고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하는 교재가 따로 있는데 대부분의 이유가 사실은 그거잖아요. 한국인 선생님이랑 원어민 선생님이랑 사실 수업적인 소통이 좀 안 돼서 쉽게 말씀드려서 한국인 선생님은 뭐 한국인 선생님대로 수업을 별도로 하고 원어민 선생님은 별도로 따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윈플랜이라는 이 컨텐츠는 하이파이브라는 교재를 가지고 한국인 선생님과 원어민 선생님이 동시에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인 선생님은 수업의 이해를 위한 그러니까 수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를 진행을 한다면 이 원어민 선생님은 한국인 선생님이 수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그 활용하는 그런 패턴의 학습을 진행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원어민이 없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을 참 많이 활용을 하시면 이 수업을 잘 활용을 하시면 수업에 대한 효과를 훨씬 더 많이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뒤에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한국인 선생님과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내용을 아이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하고 나면 이해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 학습이라는 게 같이 제공돼요. 이것도 그날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온라인 학습이 제공이 되는 거고요.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선생님이 직접 이제 수업하시는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게 1일 테스트. 이게 테스트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수업했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체크업이라는 개념으로
체크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일 테스트가 별도로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루치 분량이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와 학습과 테스트까지, 네, 이 전체까지 다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50분에서 1시간 정도, 60분 정도로 이제 소요된다라고 잡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루치 분량이 진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수업을 관리해서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전체의 통합학습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교재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한국인 선생님 강의와 원어민 선생님 강의가 동시에 제공이 된다라는 거, 수업을 듣고 나서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복습할 수 있기 위한 차원으로 온라인 학습이 같이 제공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단순히 이렇게만 진행이 되면 아이들이 그냥 혼자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 없는지 선생님이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관리 툴이 제공돼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통합학습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그 교재 패키지를 가지고 학원에서 직접 수업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관리해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어민 강의가 있다라는 부분이 뭐 큰 장점이긴 하거든요. 어학원에서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원어민이 없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원어민 관리가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라 원어민 수업을 활용해서 좀 더 다양한 학습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편하게 가르치실 수 있는 그런 학습 플랫폼이다.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 이 교재는 총 5단계로 되어져 있는 컨텐츠입니다. 파닉스부터 있고요. 파닉스가 끝나면 스타터 주니어 단계로 넘어가고요. 요 단계가 초등 저학년 과정입니다. 네, 파닉스가 보통 이제 대상으로 따지면 파닉스가 보통 한 1, 2학년 영어 처음에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스타터 주니어가 보통 초등학교 3, 4학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계 수준 자체가 인터미디어트,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총 이게 5단계인데 인터미디어트랑 어드밴스드가 보통 5, 6학년들 많이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학년인 인터미디어트랑 어드밴스드 단계부터는 문법 과정이 추가가 돼요. 네, 문법 학습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터 주니어 단계는 교재에 문법은 없지만, 네, 일단 노래라는 섹션이 있어서 아이들이 노래를 주요 구문들을 좀 음에 맞춰서 흥얼거리면서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총 5단계, 그 다음에 교재는 각 레벨이 6권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컨텐츠고요. 원래 만들어진 건 월 단위 컨텐츠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긴 한데 온라인 학습을 2개월 사용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파닉스를 1년, 12개월 사용 가능하고요. 스타터 12개월, 이렇게 해서 총 5년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저희가 이제 권장하는 수업은 주 3회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8주 과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주 3회 수업을 진행을 하면 8주 커리큘럼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주 5일 수업 와서 이 파닉스든 스타터든 주 5일 수업 한다라고 하면 이제 4주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학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이제 평택에 있는 이제 뭐 영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주 5회 수업 하시는데, 네, 주 5회 수업 중에 3회는 윈플랜 이 컨텐츠로 수업하시고, 네, 온라인 통해서 수업하시고, 주 2회는 오프라인으로 수업 진행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산에 있는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주 5회 수업을 하긴 해요. 그런데 윈플랜을 주 3회 수업하시고, 주 2회는 부교재를 수업하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산하고는 이제 그 수업 시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나중에 오늘 교육 받고 나중에 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이들이 주 몇 회 오고 하루에 몇 시간씩 수업하는지 알려주시면 나중에 그 수업 시수 정리하는데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언급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5단계 있고요. 파닉스 과정, 스타터 과정, 주니어 과정, 인터미디어트 과정, 어드밴스드 과정 6권씩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닉스 과정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파닉스 단계고 중급반이 이제 스타터 주니어, 아까 3, 4학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제 5학년인데 이제 파닉스가 아직 덜 끝난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년별 교재가 아니라 수준별 교재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고급반으로 가게 되면 중학교에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뭐 구문과 표현들, 그 다음에 문법 학습까지 연계해서 문법이 있다 보니까 뭐 시제를 다루다 보면 과거형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했던 것들을 문장으로 작성해 보거나 뭐 미래 시제, 앞으로 내가 계획하는 것들, 미래 계획들을 문장으로 작성해서 말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네, 고급반 만들어져 있고요. 교재 구성이나 이제 이 부분들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교재 구성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파닉스 단계와 그 다음에 스타터부터 어드밴스드 교재 단계 교재 구성이 좀 달라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의 선생님과 원어민 선생님 온라인 강의가 있다라는 거는 다 동일하고요. 일단 파닉스 단계는 스튜던트북, 워크북, 그 다음에 테스트가 있는데 이 테스트는 스튜던트북 뒤에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파닉스 단계는 플래시 카드라든가 스토리북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닉스 단계가 스토리북이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카드가 있고 스토리북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파닉스 교재가 다른 그 파닉스 교재들보다는 구성 자체가 조금 길죠. 6권이고 네, 1, 2권이 알파벳 편, 3권이 단모음, 4권이 장모음, 5권이 이중자음, 6권이 이중모음, 이렇게 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단순하게 파닉스만 쭉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라 파닉스 단원 중간중간에 별도의 노래 학습이 있고요. 짧은 구문을 읽어보는 학습이 있고 별도의 스토리북, 그러니까 원래 이게 실제로 영유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스토리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북을 통해서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와 기초 표현까지 학습하면서 갈 수 있는, 정말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6개월 혹은 1년 동안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글자 인지와 소리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표현들까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파닉스 단계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이 단계를 영어의 그냥 가장 기초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화를 배우기 전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파닉스 학습 과정이다. 그리고 총 6권으로 되어져 있고요. 한국의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 강의 다 포함해서 네, 총 한 58개의 강의가 있고, 보통 강의는 아이들 집중력에 따라서 사실 섹션을 다 나눠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짧은 거는 한 11, 2분 정도에서 제일 긴 게 아마 17분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강의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스타터부터 보여드리면, 스타터부터 어드밴스드 과정은 다 동일합니다. 일단 스튜던트북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동일하게 있고요. 마지막에 워드북이라고 해서 얘들은 이제 화면에 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3권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스튜던트북, 워크북 있고요. 그 다음에 워드북이라고 해서 얘는 말 그대로 단어 리스트랑 그 다음에 단어를 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별도로 단어장을 출력하시지 않고 워드북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재가 끝날 때 이제 나중에 학부모님한테 나가는 패키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있는지 제가 뒤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총 3권이 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강의 개수도 파닉스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38강. 그래서 인터랑 어드밴스드는 38개의 강의로, 그 다음에 스타터랑 주니어는 41개의 강의로 평균 강의 개수는 동일하고요. 다 강의 개수가 좀 적다라는 거. 자, 스타터 주니어가 이제 기초 회화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면, 인터미디어트랑 어드밴스는 중학교에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표현들과 뭐 문법적인 부분들 같이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단계가 5단계 6번씩 있구나.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이제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긴 한데 윈플랜 프로그램 구성은 일단 기본 베이스는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듣습니다. 아이들이 강의를 듣도록 되어져 있고 이 강의가 1일차, 1차시라 그러거든요. 하루 공부해야 되는 내용. 한 차시의 강의가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3개까지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튜던트북 강의 있을 거고요. 1차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워크북 강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리뷰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 리뷰라는 강의가 원어민 선생님 강의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스튜던트북 강의가 있는데 한국인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요.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원어민 선생님이 다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강의를 2번 듣는 거예요. 똑같은 스튜던트북 강의를 2번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만족도도 확실히 더 높아지고 한국인 선생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된 내용, 문장이나 단어가 이해가 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어민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참여도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이런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스튜던트북 강의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이어서 워크북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시켜주시면 되고요. 워크북을 아이들이 스스로 푸는 시간을 선생님 한 5분 정도 주셔도 되시고, 네, 아이들이 다 풀고 나면 이거를 선생님이 채점해 주셔도 되고, 네, 채점해 주셔도 되고, 좀 고학년들 같은 경우, 한 4학년, 5학년, 6학년,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다 풀었는 것만 확인해 주신 다음에 아이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셀프로 채점하고 틀린 부분은 셀프로 수정을 해서 선생님한테 채점이 아니라 검사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학년들은 선생님이 채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워크북 강의를 들으면서 틀린 부분들 같이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5, 6학년들 정도 되면 아이들이 다 풀었으면 네, 푼 것만 확인 이게 다 풀었네. 자, 풀었으면 자 이제 강의 한번 보고 자 스스로 이제 채점해 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5차시 네, 6차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위클리 테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원 테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단원 테스트를 아이들이 스스로 풀고 나서 이거를 어디서 푸냐면 온라인 학습에서 풀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다 풀어보고 나면 죄송합니다. 온라인에서 다 풀어보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스스로 한국인 강의를 들어보면서 내가 테스트 쳤던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자기가 강의를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고 하고 나면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봐야 되는 날이면 스스로 테스트를 보고 자기의 테스트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스로 이제 틀린 부분을 몇 번 문제 틀렸는지 확인한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네, 이런 학습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습관을 해주실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온라인 학습으로 연계되는 거고요. 온라인 학습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강의 내용을 따라서 아이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학습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걸리니까 이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선생님들에게 이거는 선생님들한테 제공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자, 스케줄 관리할 수 있는 아이들 스케줄을 확인해 주실 수 있는 예를 들어 아이가 오늘 5차시 학습이다 라고 하면 아이가 5차시 학습에 뭐부터 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그런 스케줄 관리표가 선생님한테 이제 제공이 되고요. 학습을 관리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1일 학습 체크해 주실 수 있는 체크업이라는 워크시트가 있는데 얘는 선생님 출력하셔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프린트아웃 하셔서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가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데이터 결과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교재 성적표가 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나중에 학부모님들에게 피드백을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는 보여드릴 거예요. 체크업 어떻게 활용하는지, 성적 관리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제가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조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재 컨텐츠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로 학습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우리 시간대별로 타임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타임라인을 만들었어요. 자, I가 차시별 수업 흐름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자, I가 여기에 이제 등원을 해요. 자, 여기에 등원을 했습니다. 오늘 등원을 하면, 자, 등원을 하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거 뭡니까? 선생님이랑 인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가 강의를 듣도록 준비를 하겠죠. 자, 2차시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자,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음에 SB 강의, 요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I가 홈페이지에, 여기 윈플랜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 사이트 주소 있고요. 윈플랜 아이콘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 로그인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학생들도 여기에서 로그인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되었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뜰 거고요. 학생들은 학습하기라는 아이콘이 상단에 보입니다. 학습하기 들어가면요. 자, 하이파이브 스타터 6가 배정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북을 선택하면 아이가 지난 교재도 선택해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파이브 스타터 6 하단에 학습 기간이 있습니다. 배정된 날짜로부터 약 한 2달 정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을 거고, 학생은 하단에 여기 보시면 이북 보이거든요. 레슨 1이냐 레슨 2냐 레슨 3냐에 따라서 스튜던트북, 워크북, 테스트북 여기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기 교재에 대한 이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학생들은 자기 교재에 대한 이북을 왜 보느냐? 자, 워크북을 풀어야 되거나 할때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음원을 여기서 들어볼 수 있어요. B. Listen and circle. 네. C. 그래서 음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음원을 듣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기 워크북에다가 답을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원이 필요할 때 여기 있는 워크북을 활용을 하고요. 옆에 보시면 mp3라고 아이콘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mp3라는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 이렇게 음원 파일이 열리고요. 압축 파일이 열리고, 예를 들어 워크북을 학습을 해야 될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상단에 오디오 트랙이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18번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네, 여기 이제 오디오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18번을 재생을 하면 E. Listen and number. Number 1. kitchen, 여기에 대한 음원을 들어볼 수 Number 2. living room, 있을게요.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음원을 자기가 스스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예요. 이북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워크북을 뭐 숙제로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이제 학원에서 하고 보내니까 학원 컴퓨터에서 아이들이 학습했던 그 강의를 들었던 컴퓨터에서 음원을 동시에 같이 들어보면서 워크북까지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시고, 자,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 차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화면에요. 자, 1차 시부터 시작해서 20차 시까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시라는 개념이 오늘 하루 해야 되는 학습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회색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는 지금 학습을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건 아직 학습 자체를 시작하지 않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학습 완료가 되면 여기 굿이라는 이 캐릭터가 뜹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굿이가 finish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finish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가 이 1차 시는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굿이가 없는 얘는 뭐냐? 굿이가 없는 얘는 뭐냐? 얘는요. 학습은 시작했는데 끝은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학습을 제가 클릭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시를 클릭해서 보여드리면 여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한 3차시 학습 내용인데 finish라고 되어 있는 건 이 학습은 끝낸 거예요. 요거는 끝낸 거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얘들이 학습이 아직 시작 안 된 겁니다. 완료가 안 된 겁니다. 완료가. 자, 그래서 완료가 안 된 내용들은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습은 시작했으나 완료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2차 시를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자, 아이가 이제 학원에 등원을 하면 오늘 해야 될 부분이 2차 시예요. 그럼 2차 시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해야 될 게 총 6개고요. 6개고 위에 상단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온라인 강의예요. 스튜던북, 워크북, 리뷰. 한국인 선생님 강의고요. 강의 다 듣고 나면 한국인 선생님 강의 한번 워크북 강의 듣는 거고요. 리뷰는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하는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의 내용은 이제 뭐 내용이나 주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이제 시간은 보통 이게 한 12분, 그 다음에 한 10분,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하단에 있는 얘들이 온라인 학습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학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학생들 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아이들이 먼저 스튜던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SB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SB 강의를 보시면 자, 여기 하단에 전체 화면을 키우는 게 있습니다. 전체 화면 잠깐 보는 거예요. 잠깐만 어떤 내용인지만 볼게요. High five starter. Hello everyone. 우리 레슨 1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늘은 dialogue를 공부해 볼 텐데요. Please look at your book. Read and role play the dialogue. At first, please look at the pictures. 자, 그림을 보고 어떤 다이얼로그를 배우게 될지 생각해 볼까요? What do you see in the picture? I see. 자,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 대화문 파트 2차 시에 이 다이얼로그와 이 대화문 파트를 쭉 진행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설명을 하는 동안에 On the desk. Where is 자, 강의를 the bag? 다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보고 나면 아이들이 이 토크랑 그 다음에 이 스피킹 프랙티스라는 이 부분을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이제 강의를 내용을 이해를 했다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 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네, 강의가 12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워크북 강의를 들으러 가기 전에 아이들이 워크북을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워크북 가기 전에 아이들이 이제 잠깐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 보고 예를 들어 워크북이 음원이 필요한 건 아까 이북을 보면서 음원을 듣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북을 음원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풀어보는 거고요. 음원이 없는 경우는 자, 다 풀고 나면 선생님 다 풀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뭐 스스로 채점해 봐도 되고요. 그 워크북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채점하고 틀린 부분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학년들, 제가 말씀드렸던 1, 2학년이나 한 3학년까지는 시간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선생님 답안지 있으니까 답안 제공되니까 선생님들이 한 1, 2분 정도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볼펜보다는 색연필로 빨간색 색연필로 채점을 해주시면 더 눈에 확 띄고 그 다음에 나중에 관리할 때 좀 더 예뻐 보이니까 색연필로 채점해 주시고 채점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워크북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북 강의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워크북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워크북 강의를 짧게 스키밍 하듯이 보여드리면 전체 화면으로 안 하겠습니다. Number 5. Goody is behind the desk. Okay. Now let's check
and read a dialogue together. 자,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 선생님이 워크북에 대한 풀이를 다 해주시거든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답을 확인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랑 확인해서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요. 정답 고치는 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자, 워크북을 아이들이 자, 여기서 워크북을 잠깐 푸는 시간을 주고요. 워크북 강의를 보면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수정을 하는 거죠. 그 스스로 수정을 하면 선생님이 수정된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해야 될 게 이 강의에 이어서 리뷰 강의, 원어민 선생님 강의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 강의는 동일하게 잠깐 보여드리면 Amy. Are you ready? Here we go. 자, 원어민 선생님은 이제 아이들이 이 내용, 그러니까 이 대화문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가정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대화문이나 이런 것들을 역할극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쭉 원어민 선생님 강의가 이어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인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Where are you?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국인 선생님 강의, 원어민 선생님 강의가 같은 내용을 수업한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한다. 그래서 수업에 대한 이해도나 수업에 대한 활용도를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다. 이 부분이 매우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원어민 선생님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원어민 선생님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자, 강의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한테는 코칭 가이드에, 그러니까 수업 어떻게 하는지 코칭 가이드에 팝업 퀴즈라고 원어민 선생님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질문지가 선생님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 질문을 아이들한테 해서 아이들이 원어민 선생님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심플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는데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시고, 자, 강의가 끝났어요. 여기까지 강의를 하는데 원어민 한국인 선생님 강의 15분, 원어민 선생님 강의 한 15분, 10분에서 한 15분, 한국인 선생님 강의가 원어민 선생님 강의가 한 10분 정도 했습니다. 자,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온라인 학습으로 가요. 자, 오늘 우리 2차 시 때 배웠던 내용이 대화문이었어요. 그렇죠? 대화문이랑 스피킹 프랙티스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학습도 오늘 해야 될 부분이 자, 토크랑 그 다음에 스피킹인데, 이 토크라는 개념은 우리 방금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대화문을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잠깐. What are you doing, Amy? I'm looking for Goody. Amy, Goody is here. Where is Goody? Goody is behind the desk. 자, 이렇게 해서 네, 존이랑 에이미랑 구디 이제 그 하이파이브에 나오는 캐릭터들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 캐릭터들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봤어요. 자, 토크를 다 보고 나면 자, 우리 방금 봤던 그 대화문을 가지고 문장 연습을 아이들이 해봐야겠죠. 어쨌거나 우리 스튜던트북이나 리뷰,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 수업의 핵심은 대화문을 이해하고 대화문을 따라하게끔 해본 거였습니다. 자, 온라인 학습에서도 이 대화문을 따라하게끔 해보는 거예요. 자, 스피킹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Amy? 대화문을 문장 단위로 아이들이 녹음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스피킹 1이 문장 단위로 녹음을 해보고, 문장 단위로 녹음이 끝나고 나면 스피킹 2에서는 이 대화문이 주어지고요. 이 대화문의 역할에 따라서 엄마냐, 에이미냐, 존이냐 역할에 따라서 그 순서에 맞춰서 녹음을 해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킹 1은 모든 역할을 문장 단위로 한번 따라 읽어보는 거고요. 스피킹 2는 역할에 따라서 순서에 맞춰서 녹음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 대화처럼. 자, 이렇게 해서 녹음을 시켜보는 요 과정까지가 진행이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하게 되면 한 10분에서 한 12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요게 하루치 한 차시의 학습이에요. 하단에 보시면 오늘의 학습 체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오늘의 학습 체크업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오늘 하루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어떤 내용 잘 했는지 자기 스스로 체크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밑에 보시면 선생님한테 질문 있어요라고 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남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질문을 남기고 나면 선생님은 당연히 이 질문이 뜨고요. 나중에 아이한테 답변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체크업이라는 거는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체크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볼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 게 내용이 있는 게 오늘의 학습 체크업이다. 요게 하루치 분량이다. 이렇게 해서 20차시로 나뉘어지고요. 5차시에 보게 되면 테스트 후 학습 가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클리 테스트를 보는 날이고 이 테스트 후 학습 가능이라고 하는 게 테스트 리뷰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보기 전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겠죠. 자, 테스트 리뷰라는 개념이 있고요. 테스트 리뷰는 어디에서 하냐? 여기 보시게 되면 차시 밑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가 있고요. 위클리 테스트를 치고 클릭하면 시험을 자동으로 Number 1. A. It's beside the box. B. It's 자동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이 테스트 결과가 여기 테스트 리뷰라는 곳에 남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테스트 1 리뷰는 지금 아직 안 봤으니까 테스트 2 리뷰를 보시면 얘가 Number 몇 개 1. 맞았는지, A. 왜 맞았는지, I 어떻게 am in the 맞았는지, living 어떻게 room.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보고 나면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몇 개 정도 맞았는지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체크가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또 5차시에 들어가서 얘가 활성화되어 있겠죠.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여기에 11차시에 이렇게 테스트 리뷰가 이렇게 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she's on the 이렇게 they are 하는 거고요. 자, 리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자, 하루치 분량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학습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까지 다 하고 나면 이게 끝이 나는 거고요. 자, 온라인 학습하는 동안에 선생님이 하셔야 될 거는 요때 체크업이라는 이 1일 테스트라는 개념 있잖아요. 얘를 출력하시면 돼요. 아니면 미리 출력해 놓으신 거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체크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제가 일단 화면에 저 보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프린터로 되어져 있는 거고요. 네, 1일 체크업이라고 해서 1차시 체크업, 그 다음에 뭐 뒤에 보시면 뭐 2차시 체크업, 3차시 체크업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단원을 가지고 이렇게 6차시 체크업이라고 한 단원, 그러니까 하이파이브 한 단원을 가지고 이렇게 체크업 시트가 있는데 처음에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과 단어 내용 정리한 것들, 그 다음에 그 표현들을 가지고 복습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언스크램블링을 시키거나 단어 테스트를 보는 것들, 기타 등 이제 뭐 블랭크를 채우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학습처럼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꼭 배워야 하는 그 이번 단원에서 배워야 하는 주요 구문이나 주요 표현들을 단어들을 반복시키면서 정리하도록.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이들이 그 문장들을 암기해서 이렇게 문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시트예요. 그래서 강의는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에서 원어민 선생님이나 한글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되 아이가 이 주요 구문이나 주요 단어들, 주요 표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대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 계속 차시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이 체크업입니다. 체크업을 출력해서 아이들이 체크업을 응시하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체크업을 다 풀어보고 나면 채점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등원을 하면 오늘 하루 수업 마무리가 되는 데까지 약 한 60분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윈플랜 컨텐츠의 하루 기본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윈플랜을 수업하는 날에는 선생님이 별도로 아이들한테 뭐 수업을 하거나 강의를 해주실 필요 없고요.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코칭이라 그러죠. 가이드를 주고 코칭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학원 이제 그 오산에 있는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제 5일 애들이 오는데 주 3회는 윈플랜을 진행하고요. 주 이틀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 강의를 가지고 수업을 직접 하세요. 윈플랜 수업을 하는 날에는 그냥 정말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이제 코칭해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이제 갓 졸업한 이제 알바 선생님들이 학원 강의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별도로 애들 따로 관리해 주실 수 있고,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 실장님이 계시면 영어에 대해서 뭐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을 못 해주시더라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되시고, 궁금한 거나 아이들이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선생님한테 별도로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수업하는 그 시간적인 부분을 많이 세이브, 그러니까 좀 아끼고 선생님들이 다른 뭐 원장님이 다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가이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차시가 흘러가고 이런 차시가 총 20차시가 있는, 20차시가 있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학생들이 이런 가이드는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수업을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학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칭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학습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학습 후에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코칭 가이드에 별도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고, 자, 강의,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복습, 워크북을 통한 숙제, 그 다음에 평가, 이 모든 부분이 하루 1시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강의만 이제 진행이 되고 온라인 학습만 이제 진행돼서 아이들이 스스로 다 정리하고 마무리가 된다면 그건 자기 주도 학습이랑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체크업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피드백을 계속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이나 학생이 궁금한 부분을 매번 확인해 주시고 관리해 줄 수 있어서 오히려 코칭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원어민 강의라는 부분인데, 원어민 강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인 선생님이랑 동일한 내용을 수업합니다. 그러니까 복습한다라는 목적 그 이상으로 이제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훨씬 더 높여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팝업 퀴즈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선생님이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원어민 선생님 수업을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관리해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원어민 선생님 수업은 아이들이 이해를 다 100%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원어민 선생님 수업 하단에 항상 원어민 선생님은 그 자막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자막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자막을 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어민 선생님 수업을 뭐 반복적으로 들어도 되니까 이 부분들을 좀 더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원어민 강의가 있다라는 이 부분이 학원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되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분당 근처에 있는 분당에 있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한국인 선생님이 하세요. 그냥 강의를 선생님이 하세요. 네. 이제 강의를 선생님이 하시고 복습한다라는 개념으로 한국에서 그 윈플랜 컨텐츠를 도입을 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업은 내가 더 잘해. 네, 나는 내가 훨씬 더 잘해. 그래서 이 강의를 직접 하세요. 워크북도
기본 베이스는 선생님이 필요한 것들, 꼭 제일 중요한 문제들 몇 가지 해서 선생님이 직접 하세요. 그리고 나서 자,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한국 선생님 강의 다시 듣고요.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 강의를 들어요. 네, 그렇게 진행하시는 학원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관학원에서 이 윈플랜이라는 플랫폼을 어떻게 접목하시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학원들의 그 내용들을 제가 조금 알려드린 거고, 자, 일단 이제 학생들 등록하는 방법이나 이제 활용하는 방법, 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 드릴게요. 자, 일단 학생들 등록하는 방법인데, 일단 그 전에 일단 저희 윈플랜이라는 사이트 주소와 접속 가능한 브라우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주소는요, 한번 들어와 보셨잖아요, 그렇죠? 원장님이 되게 꼼꼼하셔서 레벨 테스트도 미리 한번 그 전에 저랑 한번 통화하시면서 이야기 몇 번 하셨고, 교재 주문도 이미 이제 주니어 단계를 하신 걸로 제가 통화했었잖아요. 네, 알고는 있어요. 자, 그래서 사이트 주소는 네, 별도로 요 알고 계실 거라 winplan.co.kr이고, 접속하는 방법, 브라우저에 대해서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윈도우 운영 체제를 가지고 계시는, 윈도우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 혹은 노트북, 네,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윈도우 운영 체제의 모든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기본 브라우저인 엣지라는 브라우저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컴퓨터 사양이 나쁘지 않다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가 조금 더 빠르기는 하고요. 일단 호환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엣지가 조금 더 낫다고 하는데 큰 차이는 없으니까 네, 엣지나 크롬 사용하시면 되시고, 가끔 뭐 웨일이라는 뭐 브라우저, 네, 웨일이라는 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혹은 요즘 네이버에서 나온 브라우저가 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건 호환성이 달라요. 다른 거는 다 가능한데 녹음하는 부분이 잘 안 되고요. 선생님 관리자 페이지에서 학습 결과가 실시간으로 안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브라우저는 사용하지 마시고 엣지, 크롬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자, 학생들 입장에서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로 학습을 한다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 크롬이라는 브라우저 말고요, 기본 브라우저로 이렇게 G라고 해서 구글 브라우저가 별도로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그 구글이라는 브라우저는 또 달라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랑 달라서 호환성이 이제 안드로이드만 맞춰져 있고 윈도우나 이런 부분에 맞춰져 있지 않아서 구글이라는 브라우저 사용하시면 화면이 하얗게 나오고 그 학습이 안 나오는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크롬이라는 브라우저 꼭 네, 크롬이라는 브라우저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 iOS 운영 체제라고 하면 잘 모르셔서 아이폰, 아이패드, 네. 자, 얘들은 기본 브라우저가 사파리라는 브라우저입니다. 이 브라우저 사용하시면 온라인 학습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이버 앱을 까셔서 네이버로 접속하신 다음에 네이버에서 브라우저 접속하시면 안 됩니다. 네, 실제로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학원에서 진행하실 때는 꼭 요거 참고하셔서, 보통 학원에서는 윈도우나 뭐 태블릿 PC 두 가지로 사용을 하시는데, 자, 윈도우나 요거는 크롬 브라우저 일단 둘 다 호환이 되니까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아이들 숙제가 덜 끝나서 학습이 덜 끝나서 집에서 학습시킨다라고 한다면 요거 안내해 주실 필요 있죠, 선생님.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 교육 때 따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이제 원장님 관리자 아이디가 있고요. 선생님 아이디가 별도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자, 관리자 아이디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원장님이 처음에 계약하시고 나서 처음에 회원사 신청하셨을 때 만드신 아이디가 관리자 아이디고, 이건 원장님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원장님 아이디에서 이제 선생님 아이디를 따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차이는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하고요.
만드는 방법이 얘는 이제 회원사 등록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원장님이 직접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게 선생님 아이디라는 거. 그 다음에 차이는 원장님 관리자 아이디로는 교재 주문, 몰이 접근이 가능하고요. 선생님 아이디로는 얘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제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카드 결제든 직접 입금이든 결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제는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교재 주문에 대한 부분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자, 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원장님들이 원장님 아이디를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공유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선생님들 아이디를 별도로 만들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만들어 주시는 걸 개인적으로 더 추천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특별한 차이는 없으니까 교재 주문에 대한 부분만 차이가 있으니까 자, 이 부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홈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윈플랜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저 홈페이지 주소고요. 자, 상단에 보시면 윈플랜 보이실 거고 로그인 누르시면 여기에 로그인 하실 수 있어요. 자, 원장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로그인 되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LMS 몰 교육용 이북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나중에 이북을 다 보실 수 있는 요 자료가 있기는 해요. 선생님 이북에서는 여기 파닉스 교재 다 보실 수 있고요. 모든 교재 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에 들어가면 워크북에 앤서 키 다 있습니다, 선생님. 네, 앤서 키 있어요. 얘는 왜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얘는 그냥 따라 쓰는 거기 때문에 없고요. 얘들부터는 앤서 키 다 있어서 정답 여기서 확인 가능하시니까 나중에 채점 하실 때 이거 활용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아니면 코칭 가이드 활용하셔도 되니까. 자, 이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여기 교재 레벨 테스트 보이실 거예요. 교재 레벨 테스트. 자, 얘들은요. 뭐냐면 신규 학생이 새로 왔을 때. 자, 신규 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동안 우리 애의 레벨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 신규 학생은 자기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 학생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서 여기 교재 레벨 테스트를 응시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디 컴퓨터에 앉혀서 앉아봐. 선생님이 선생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교재 레벨 테스트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면 초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몇 학년인지. 자, 이걸 올해 학년 기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3학년이에요. 자, 이름, 이쁜 이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자, 최지우야. 자, 그래서 지우야 그러면 제 이름 입력하시고요. 스타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가 기준표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초등학교 학년, 그러니까 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시험이 시작되고요. 단어 테스트나 문법 테스트가 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 맞는 단어 시험, 문법 시험, 단어 5개, 문법 5개의 문항을 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면 이 점수, 그러니까 이 점수요. 단어, 문법 점수 결과에 따라서 얘가 못하면 레벨 1 테스트를, 잘하면 레벨 3 테스트를, 아니면 다 맞았으면 레벨 4나 레벨 5 테스트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결정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리스닝 10문항, 리딩 10문항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무조건 총 30문항을 보는 건데 단어나 문법 점수에 따라서 레벨 1 테스트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레벨 4 테스트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결과지가 선생님한테 이제 제공이 되는 거고요. 자, 스타트를 누르면 일단 단어부터 먼저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쭉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진행이 되고 나면 이 결과지가
성적표라는 곳에 가시면 자 온라인에서 레벨 테스트 받잖아요. 온라인 레벨 테스트에 가면 자 여기에 지금 샘플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에 김은채라는 학생이 있었고 얘가 성적표 여기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활성화 클릭하면 초등학교 4학년이고 단어는 2문제 맞았고 문법은 5문제 맞았고 100분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 결과에 따라서 얘는 시험 레벨 2를 본 겁니다. 레벨 2를 자동으로 결정해서 리딩 리스닝이 레벨 2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레벨 2 문제 중에 리스닝은 8문제 맞았고 리딩은 6문제 맞은 거예요. 자, 이제 평균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이제 평균적으로 아이들 테스트를 쭉 봤었을 때 레벨 2 테스트로 배정이 돼서 보통 6문제에서 8문제 이상 맞은 거면 이 테스트를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 결과, 그 레벨 2 테스트 결과가 이 아이 수준에 맞는 겁니다. 만약에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이게 2문제 맞았고 3문제 맞았다라고 하는 거면 프리 테스트 자체를 아이가 잘 찍어서 점수가 높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 9문제, 10문제가 맞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네, 레벨 2 테스트를 봤는데 9문제, 10문제 그래서 90%, 100% 맞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아마 아이가 아는데도 좀 실수가 있어서 네, 테스트를 조금 더 쉽게 응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얘는 이제 제대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본 거고, 그래서 토탈 점수 이렇게 나오고 G4 등급이 있습니다. G4 등급이라고 나오는데 G4 등급이라고 나오는 게 평가 기준 있거든요. 옆에 평가 기준 누르시면 얘가 레벨 2 테스트고 이 정도 점수가 나왔고 하이5 어느 단계부터 시작하면 적당합니다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 나와요. 자, 스타터 4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맞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것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 시작하셔도 큰 문제는 없고요. 이것보다 한 단계를 높이시면 조금 아이가 어렵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단계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 단계 정도는 뭐 상관없어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연계되어서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자, 일단 이렇다. G4등급이 있다 나왔다. 자, 이거를 출력하시기 전에 먼저 보셔야 되시고, 자, 왜 이거를 출력하시기 전에 보셔야 되냐면, 자, 여기 상단에 인쇄하기 있습니다. 인쇄하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그냥 G4등급이라고 나오고 여기 평가 기준이 없어집니다. 여기 평가 기준 없어요. 그 다음에 성적표 어디를 보시더라도 얘가 스타터 4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멘트는 성적표에 없습니다. 즉 출력하시기 전에 얘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를 파악하시고 출력하시고 이 점수에 따라서 G4 등급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학부모님이랑 상담하셔서 우리 반에 제일 맞는 우리 지금 학원에 운영하고 있는 반에 제일 맞는 반에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그런 목적으로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레벨 테스트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레벨 테스트 결과가 있으니까 자, 다시 레벨 테스트를 볼 수 있어요. 신규 학생이 처음에 들어왔어요. 자, 신규 학생이 처음에 들어오면 자, 여기 상단에서 교재 레벨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자, 처음에 우리 아이들 일괄적으로 레벨 테스트 보는 방법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여기 들어와서 보는 게 아니라 신규 학생이 들어와서 상담을 할 때 한 명을 가지고 상담을 할 때는 여기에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원장님 아이디는 중복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복 로그인은 안 돼요. 중복 로그인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상담을 온 학생이 동시에 3명이에요. 네, 너무 행복한 이야기죠. 자, 3명이 동시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3명을 동시에 레벨 테스트를 봐야 합니다. 3명이 동시에 레벨 테스트를 봐야 되면
자, 뭐 중복 로그인이 안 되니까 한 명이 먼저 보고 한 명이 끝나면 그 다음에 가보고 그 다음에 끝나면 이렇게 시간 자체가 이제 한 20분씩 걸리는데 25분씩 걸리는데 얘들을 다 대기시켜 놓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오프라인 출력해서 볼게요. 그럴 이유도 없는 게 출력해서 보실 필요도 없는 게 학생들 샘플 아이디 패스워드를 선생님이 임의로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임의로 만들어 주시면 이제 학생들 아이디로 레벨 테스트 응시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뒤에 이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들 등록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주문을 하셨으니까 주문하시는 방법은 안다라고 이제 가정해서 자, 레벨 테스트 보는 방법 본격적으로 좀 알려드릴 건데, 자, 우리가 먼저 설명드렸던 거는 관리자 아이디 로그인해서 레벨 테스트가 가능하다. 요거 지금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신규 학생이 들어와서 네, 한 명이 이제 1대1로 레벨 테스트를 볼 때는 이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체로 여러 명이, 뭐 3명, 아까 말씀드렸던 3명이 동시에 레벨 테스트를 봐야 할 때는 학생 아이디를 만들어 주시면 로그인이 가능하세요. 레벨 테스트 응시가 가능하세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LMS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이거는 제 이제 회사 제 샘플 아이디니까 여기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원 관리라고 해서 클래스 관리에 여기에 그냥 레벨 테스트용이라고 반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학생을 레벨 테스트용 반에 들어가서 학생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아이디는 동일하게 4777 비밀번호 1234요. 자, 등록 눌러보고요. 자, 레벨 테스트만 하나 더 만들게요. 레벨 테스트용 그 다음에 자, 2명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방금 로그인에 자, 테스트 4777이라고 학생 하나 만들었어요, 선생님. 보이시죠? 네, 4777이라고 학생 만들었습니다. 얘는 아무런 교재가 배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아무런 레벨 테스트 결과 없이 그냥 레벨 테스트만 아이디만 만들었어요. 아이디만 만들고 나면 여기 보시면 상단에 학습하기 옆에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레벨 테스트가 보여요. 아무런 교재가 배정되어져 있지 않은 학생에게는 레벨 테스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용으로 학생 아이디 몇 개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응시하면 여기에 초등학교 똑같이 네, 학년 여기에다가 이름 자기가 변경해서 하면 되겠죠. 자, 스타트 누르면 테스트 똑같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 동시에 레벨 테스트를 보시게 한다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 아이디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으니까 레벨 테스트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방법 활용하실 수 있고요. 자, 오프라인에서 레벨 테스트 보는 방법은 원장님이랑 통하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얘는 아실 거니까 제가 이걸 빼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확인은 성적표라는 메뉴에서 점수 가능한 거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레벨 테스트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신규 학생이 왔어요. 자, 레벨 테스트를 받습니다. 레벨 테스트를 다 받고 얘가 어떤 단계를 하면 된다. 네, 선생님이 상담을 했고 그리고 얘가 정말 행복하게도 등록을 해서 수강료를 내고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얘들을 학생 등록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자, 등록하는 방법은 자, 온라인 등록 순서는 첫 번째 선생님이 학생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이 회원 가입하는 거 아니고요. 선생님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직접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LMS라는 메뉴에 학원 관리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학생 아이디와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선생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별 등록하는 방법이랑 단체 등록, 엑셀 양식을 가지고 엑셀을 가지고 등록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얘가 훨씬 더
심플해요. 간단합니다. 방법은 얘들은 일단 반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틀렸네요. 여기 학생을 등록해 주는 거예요. 자,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학생 등록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윈플랜 들어오셔서 LMS라는 메뉴 있습니다. LMS에 들어오시면 학원관리라는 메뉴에 가셔서 반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클래스 관리에 들어가시면 반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여기에 그냥 우리 태산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등록 눌러주시면 반 등록되는 겁니다. 하단에 태산반 만들어진 거 여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참 내려가네요. 태산반. 자, 반 이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태산이라는 이름. 자, 너무 밑에 있으니까 우리 자, 그냥 ATS반 이렇게 해서 A 태산반 위에 상단에 보이시죠? A 태산반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실까요? 학생수 0명 이렇게 있는데 반 이름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뭐 특별하게 어려울 거 없어요. 반 이름 만들어 주시고 반 이름이 다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학생 관리에 가셔서 자, ATS 이 반에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아이디, 학원에서 사용하실 아이디를 쭉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학생 아이디는 뭐 영문이랑 숫자 조합해 주시면 좋으니까 예를 들어 뭐 TSE 001 비밀번호 12345 뭐 6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등록 눌러 주시면 등록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명 더 만들어 볼게요. ATS 자, 예를 들어 태산2 자, 선생님들이 개별 등록하실 때 선생님들이 등록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클래스라던가 학생 이름은 등록을 눌러주시면 리셋이 되는데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리셋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연결해서 만드실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연결해서 만드실 수 있도록 리셋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태산이면 이렇게 2 네, 한 3 TS 3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반에서 ATS반 만들면 자, 태산 1, 태산 2, 그 다음에 얘는 숫자 2, 3으로 했네요. 이름이. 자, 해주시면 되시고 학생 이름을 변경해 줘야겠다. 학생 옆에 보시면 수정이 있거든요, 선생님. 수정 눌러 주시면 학생 이름 변경 가능합니다. 자, 클래스 변경 가능하고요. 아이디는 변경이 안 돼요, 선생님. 아이디는 변경해 줄 수 없습니다. 아이디는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비밀번호. 학생이 비밀번호를 자기가 스스로 바꿀 수 있거든요. 바꿨다가 까먹어서 로그인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 수정 눌러 주셔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 다시 리셋을 해주신다라든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아이들 쭉 만들어지신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학생 등록이에요. 자, 여기 어렵지 않죠? 안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교재 주문하는 방법이에요. 자, 교재는 자, 학생을 등록하시고 나면 교재를 주문해 주시면 되는데 교재를 주문하시는 방법은 주문을 하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잘 하셨어요. 네. 그리고 교재 주문이 잘못돼서 그때 전화 주셔가지고 교재 주문권 취소하시고 또 다시 하셨잖아요. 주문하실 때 그렇게 취소하시면 되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추가 주문하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나면 학습권이라는 걸 배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학습권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교재 주문을 하시고 나면 주문하신 수량에 따라서 선생님들한테 학습권이라는 게 원장님 아이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습권 보유 현황에 보시면 여기에 보여드릴게요. 자, 학습권이라는 메뉴가 이제 있어요. 저 학원관리 옆에 학습권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기 학습권 보유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학습권 보유 현황에 들어가시면 파닉스 2 1개, 스타터 1 13개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말은 학원에서 태산학원 학원에서 파닉스 2를 한 권을 구매를 하신 거고 스타터 1을 13권을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 구매하신 수량만큼의 학습권이 가는 거고 그래서 이 구매하신 수량만큼의 교재를 배정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학습권이 부족하면 학습권이 없다라고 떠요. 그런데 우리는 교재가 남아 있는데 학습권이 없으면 학습권을 배정을 못 해주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습권 관리는 잘 해주셔야 되시고요. 학습권이 잘못 배정됐다라고 한다면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주셔서 네, 학습권 잘못 배정했으니까 취소해 주세요라고 전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학습권을 배정해 주는 방법은 학습권 배정에서 배정해 주면 된다. 학습권은 교재 구매한 수량만큼 네, 여기에 있구나. 자, 그래서 학습권 배정하는 방법은 보유 현황에 들어가셔서 다시 여기에서 ATS반 얘들한테 스타터 1 있으니까 3명한테 배정하겠다. 배정 눌러주시면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보이실 거고 보이시면 여기에 학습 기간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부터 5월 4일까지 이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가는지 보여드려야죠. 그렇죠? 자, 태산학원의 학생들, 자, 여기서 TSE 001, 유니번호 1, 2, 3, 4, 5 네, 로그인 되었습니다라고 뜰 거고요. 로그인 학습하기 누르시면 하이파이브 스타터 1 학습 배정된 거 보이실 거고 오늘 날짜부터 5월 4일까지 학습 가능하고요. 학생들은 자기 이북 볼 수 있고요. 스타트 누르면 지금 다 파란색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학생들인 겁니다. 차시별 누르면 여기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오늘부터 학습이 가능하다. 그쵸? 여기까지 해주시면 아이들이 1차적으로 온라인 학습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작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온라인 학습이라는 개념을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온라인 학습은 말 그대로 학습 결과를 확인하는 거고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거는 학생 제어 스위치예요. 얘가 뭔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메뉴 중에 온라인 학습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ATS반 들어가면 우리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스타터 1 배정해 놓은 거 보실 수 있고요. 3명의 학생 등록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산 1, 태산 2, 태산 3 해서 자, 여기 온라인 학습한 기록들이 여기에 남아요. 동영상 강의를 2개가 있었잖아요. 1차 시에 2개를 다 보고 나면 여기에 2라고 이렇게 뜨고요. 온라인 학습은 4개가 있었어요. 그 4개를 다 하고 나면 이렇게 4라고 뜹니다. 동영상 학습 1 여기에 2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동영상 강의 2개 중에 1개만 봤다라는 거고 온라인 학습 4개 중에 2개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여기에 학습 기록이 남도록 되어져 있고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학생 제어 스위치가 있어요. 자, 학생 제어 스위치라는 개념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레벨 테스트라는 거를 켜고 꺼주실 수 있어요. 활성화, 비활성화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활성화를 해 주시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원래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기에 학생들 메뉴가 있거든요. 학생들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학습하기 있고요. 뭐 알림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레벨 테스트를 활성화해 주시고 나면 얘가 얘를 세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세로 고침을 하면 여기에 레벨 테스트가 생겨요. 여기 레벨 테스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한 6개월 정도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일괄적으로 학년이 한번 바뀌었으니까 뭐 일괄적으로 레벨 테스트 한번 더 보자. 네. 라고 하신다면 여기 있는 레벨 테스트 활성화시켜서 응시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추가적으로 레벨 테스트를 한 번 더 응시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여기 레벨 테스트 얘를 활성화해 주는 거고요.
밑에 하단에 위클리 테스트와 위클리 테스트 리뷰라고 있는데 위클리 테스트와 테스트 리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얘가 5차 시, 10차 시, 11차 시, 18차 시에 위클리 테스트를 보도록 돼 있어요. 그때 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파이널 테스트는 20차 시 때 보도록 되어 있는데 얘도 그때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테스트 리뷰는 테스트를 보고 나서 자기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는 거니까 테스트를 열어주실 때 테스트 리뷰는 다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매번 뭐 5차 시 때마다 뭐 5차 시 때 혹은 뭐 12차 시 때, 18차 시 때 이때 열어주고 닫아주기가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열어놓으셔도 큰 상관은 없으세요. 네, 상관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 열어놓는 거를 더 추천드린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다 열어두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열어놨다고 하고요. 마지막에 교재 성적표라는 개념인데 교재 성적표라는 건 아이가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기 위클리 테스트 있잖아요. 테스트를 보고 나면 자기 교재에 대한 성적표를 여기에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수업이 진행되면서 자기 성적표를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여기 교재 성적표예요. 그래서 얘는 비활성화 시켜 놓는 거를 개인적으로 더 추천드려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나중에 책이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오픈 시켜 주셔도 되는데 나중에 이걸 뭐 비활성화 시켜 놓으시고 나중에 성적표는 나중에 출력하셔가지고 학부모님들한테 별도로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책이랑 테스트랑 결과랑 이렇게 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교재 성적표는 네, 체크하시면 되고 마지막 이 체크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얘를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학생이 차시별 학습에 들어갔을 때 여기 들어갔었을 때 오늘의 학습 체크업이라고 해서 여기 질문 생기는 거야. 자기 스스로 학습한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 과정이 있는 게 오늘의 학습 체크업입니다. 그래서 이 체크업이라는 기능 활성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 등록하는 거 제가 잠깐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면 나중에 교재 끝날 때 성적표가 있는데 요건 나중에 따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선생님이 등록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학습권 배정까지 되고 나면 일단 학생들이 로그인했었을 때 학습이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추가로 이제 제어 스위치를 통해서 학생들 학습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는 요 4번까지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나중에 요거 안 까먹으실 수 있게 제가 요건 영상으로 한번 드릴게요, 선생님. 자, 마지막으로 학생 등록하는 방법 쭉 안내를 해드렸고요. 교재 주문하는 방법, 학습권 배정하는 방법, 온라인 학습 확인하는 방법, 성적표에 관한 방법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안내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학습 자료가 있는데 학습 자료는 선생님들 자료실에 선생님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학습 자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학습 자료에 가시면 학습 보기가 있고요. 동영상 학습 보기가 있습니다. 학습 보기는 이제 아이들 온라인 학습을 선생님이 직접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얘들이 이런 온라인 학습을 하는구나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로만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자, 동영상 학습 보기는 선생님은 모든 강의에 대한 한국의 선생님 강의와 원어민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거를 활용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이 수업 여기 보시면 리뷰 강의들 있잖아요. 여기 리뷰 강의는 원어민 선생님 강의라서 예를 들어 우리 스타트 1 수업을 할 때 한국인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분당에 있던 어떤 선생님 원장님이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이거를 직접 선생님이 수업하시는데 한국인 원장님이 직접 수업을 하시고 한 10분 텀을 준 다음에 리뷰 강의. Hello everyone. Hi. Do you remember me? I'm Teacher Chad. Nice to see you. How are you today? 네, 여기 한 Are you good? 한 8분 정도니까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제 요거 잠깐 같이 보고 그 선생님이 잠깐 그 한 7, 8분 동안 다음에 어떻게 또 이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할지 잠깐 준비하신 다음에 아이들이 이걸 본 다음에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했던 내용들을 또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또 이제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셔서 뭐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학습 보기를 통해서 원어민 선생님 강의를 선생님들은 다 보실 수 있고 뭐 학원에서 뭐 TV나 스크린을 통해서 이거를 틀어 주실 수도 있다.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선생님 자료실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자, 모든 교재에 대한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한 자료들이 제공이 됩니다. 뭐 파닉스, 스타터, 주니어 단계별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코칭 가이드라고 있어요. 자, 코칭 가이드라는 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 선생님들한테 자료가 제공이 되는데요. 자, 어떤 자료가 제공이 되느냐? 제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코칭 가이드입니다. 자, 코칭 가이드에 보시면 자, 첫 번째 코칭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코칭 플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선생님 여기 뜨네요. 자, 여기에 말 그대로 얘들이 1차 시부터 얘가 1차 시거든요. 1차 시부터 20차 시까지 각 차시에 교재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진행이 되고 워크북을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오늘 와서 뭐 우리 랜덤으로 해볼까요? 8차시를 한다고 해볼게요. 8차시를 하면 자 여기 8차시 수업 여기 있죠. 얘가 스튜던트북 16페이지, 17페이지를 수업을 할 거예요. 이거는 한국인 선생님 수업이나 원어민 선생님 강의를 같이 듣는 거겠죠. 그렇죠? 강의를 듣는 거고 스튜던트북 강의 다 했어요. 그럼 워크북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어야 돼요?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를 풀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시켜주시면 돼요.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다 풀고 나면 아이가 워크북 강의를 듣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채점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워드북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하면 되는데 얘들은 뭐 필요하시다면 뭐 상황에 따라서 12차 시에 몰아서 한꺼번에 체크해 주시고 관리해 주셔도 됩니다. 리뷰하실 때 순서상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스케줄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느냐. 그 다음에 20차 시 이후에 그러니까 20차 시까지 이후에 21차 시, 22차 시, 23차 시, 24차 시는 사실상 이 교재를 가지고 리뷰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리뷰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여기 스케줄 표가 나와져 있는 게 코칭 스케줄입니다. 자, 얘가 코칭 스케줄이고요. 죄송합니다. 코칭 플랜이고요. 스케줄이 나와 있는 코칭 가이드는 말 그대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이가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 선생님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는 건데 우리 아까 8차시 맞죠? 8차시를 한번 볼게요. 8차시를 보시게 되면 자, 코칭 가이드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스튜던 8차시에는 SB 강의는 여기 워크북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 그쵸?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교재가 있고요. 여기에 교재 원본이 있고요. 선생님들 거는 교재 정답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네, 여기에 교재 정답이 있고요. 자, 강의가 10분 한국인 선생님 강의, SB 강의가 10분 37초짜리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어떤 내용을 이제 학습하는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원어민 강의도 똑같이 16페이지, 17페이지를 강의를 하고요. 강의 시간은 7분 50초요. 그 다음에 원어민 선생님과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원어민 어떤 내용을 진행하는지 여기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아이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시고 하단에 여기 팝업 퀴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이 실제로 51초에서 56초 동안 어떤 질문을 했었고 대답이 뭐였는지 어떤 질문을 했었고 대답이 뭐였는지 팝업 퀴즈 간단하게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 질문 해주셔도 되시고 자
상단에 여기 온라인 학습 어떤 것들 하는지도 나와 있고요. 자, 오늘 어떤 내용들을 수업하는지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교재 원본 하단에 보시면 해석본 여기에 있고요. 워크북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하잖아요.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정답 파일들 여기에 있어요. 밑에 오디오 스크립트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확인하시고 이걸로 채점해 주실 수 있어요. 채점해 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시고, 자, 코칭 가이드 외에도 여기 보시면 단어, 그러니까 문제 키 센텐스 정리해 놓은 거, 워드북에 대한 answer 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가 체크업입니다. 이 체크업이 오늘 이제 8차 시 학습을 해야 되면 얘를 출력해서 테스트를 보는 거야. 자,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8차 시에 우리 아이가 해야 될 요 시트 있거든요. 출력하셔서 나눠주시면 되고, 하단에 정답 파일이 있으니까 이걸로 채점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 가이드는 선생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학습 자료실에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모든 추가적인 자료, 코칭 가이드, 추가적인 액티비티 시트나 혹은 음원 파일을 별도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여기 학습 자료실에 다 제공이 되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필요하신 수업 준비하시는데 요 자료들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되세요. 이런 관리하실 수 있는 툴이 제공이 됩니다. 그 외에 나중에 뭐 알림장 커뮤니티라든가 학습 포인트, 그 다음에 앞서서 있었던 뭐 교육용 이북 통해서 선생님들 정답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었는데,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윈플랜 그 컨텐츠에 대한 소개였었어요. 자, 강사 교육을 저희가 그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 1차적으로 이제 오늘 교육 내용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이제 도입을 하시고, 도입을 하실 때 학원들마다 조금씩 도입하시는 방법이 다르세요. 아무래도 뭐 A라는 학원은 우리 이렇게 좀 진행을 한다, B라는 학원은 이렇게 진행을 한다 하시는데, 하시면서 이제 진행을 어떻게 이제 정리하시고 준비하시는지 도입하시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나중에 별도로 전화통화나 그 다음에 또 자료를 공유해드리면서 뭐 필요하신 자료들을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혹은 공유해드리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셨던 내용들 중에 이해가 안 가시거나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들 중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혹시 원장님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 처음에 이제 도입 준비하시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원장님이 워낙 꼼꼼하게 미리 한번 쭉 다 훑어보셔가지고 교육하는데 아마 이해가 더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잘 준비하시고 조만간 전화 통화를 통해서 또 한번 피드백을 한번 받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긴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반이요. 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연락드려서 또 더 잘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